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3차시 안전한 교차로 통행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신호 교차로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통행하는 요령을 학습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대체로 교차로 부근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내실 겁니다. 그렇다고 교차로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구나 생각하며 통행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과 안전한 행동 요령을 통해 사고 없이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학습의 컨텐츠,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소부와 외나무 다리 위의 두염소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요. 두 번째, 교차로의 위험한 지점 및 행동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마지막 실력 점검, 긴장되시겠지만 어렵지 않은 퀴즈 한 문제를 풀고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차시에도 소개해드렸던 도로교통공단의 타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인데요. 우리 동네 사고 통계 확인은 언제든지 이 공단의 타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변 교통사고 유형 또는 발생했던 지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소부와 외나무 다리 위의 두 염소를 소개해 드려 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두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만 다니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서로 마주칠 일이 있겠죠. 검은 염소 한 마리, 흰 염소 한 마리. 두 염소가 다리 위에 서로를 만나자 먼저 가겠다고 상대에게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염소는 서로 물러나기는커녕 앞으로 나아가며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힘으로 상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야! 내가 급하니까 양보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바쁘니까 네가 배려해야지. 결국 서로 뿔을 맞대고 기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끙끙거리고 엉차엉차 서로 뿔로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두 염소 중 한 마리가 균형을 잃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서로 뿔을 맞대고 있다 보니 나머지 한 마리도 같이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흠뻑 젖은 두 염소가 물속을 나오려고 한참 동안 예를 썼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경우가 흔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몇 대 몇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 이전에 우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몇 대 몇이냐만 묻는 것은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따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염소가 물에 빠진 이유, 그리고 다시 한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염소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외나무 다리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를 만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배려와 양보를 해주면 서로 다리 밑으로 빠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소부화 한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무신호 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교차로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라는 것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때로는 차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로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로는 각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
그리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려면 어떤 행동이 위험하고 교차로 내에서도 더 위험한 지점은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면,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위험을 관리하거나 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백 개 이상의 사고 영상 및 사례를 통해서 분석된 교차로 내의 위험한 사고 지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스몰 데이터라는 정도로 해둘까요? 지점과 함께 위험 행동도 함께 학습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차로 위험 지점 또는 유형을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교차로는 편도 4차로 보이시죠? 4개 차로, 그리고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의 차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첫 번째 사고 지점 또는 유형으로는 이곳이 됩니다. 이 지점은 도대체 어떤 차량들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 일단 하나의 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나만 우회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차량 하나가 또 우회전을 하면서 두 차량 간의 접촉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우회전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이 크거나 또는 운전 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크게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서 소형차라든가 이륜차나 자전거가 우회전을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이 지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차로의 이 부분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쪽 반대편에 우회전하는 지점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우회전하는 지점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지점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 유형 또는 지점은 어떤 경우이냐? 우회전을 마저 아무 일 없이 했던 운전자가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직진하는 차량, 이 두 대의 차량이 만나는 현상입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점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이곳입니다. 세 번째 지점에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은 직진을 해서 교차로를 다 빠져나온 운전자가 예기치 못하는 차량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 예기치 못한 차량이란 과연 어떤 차량일까? 네, 바로 우회전 유턴하는 차량입니다. 우회전이 아닌 유턴하는 차량. 이 유턴하는 차량은 앞서 서 있는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직진에 세워오는 상대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 유턴을 하다가 서로 충돌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점은 이렇게 직진하는 차로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저는 하나의 대표적으로 유형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지점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을 뒤따라가는 차량이 추돌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앞에 가고 있던 차량, 즉 추돌을 했던 차량 앞에서 차량 하나가 가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정지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교차로를 앞두고 갑자기 정지하는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유형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신호 교차로에서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고 유형으로, 이런 경우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과 만나느냐, 여러분들 벌써 예상하셨겠지만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던 차량과 만나는 경우입니다.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 사고가 터지면 도대체 몇 대 몇일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중요한 건 직진하는 차량이나 좌회전하다가 만나는 두 차량 모두 과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몇 대 몇이냐, 내가 양보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직진과 좌회전의 경우에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을 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고 유형과 지점을 확인하셨다면 교차로에서 위험한 행동이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소행이나 일시정지 없이 일단 진입부터 하는 행위. 무신호 교차로에서 좌우가 보이지 않는 교차로는 일시정지를 하고 진입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서행을 해서 안전하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고 해서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일단 진입부터 하는 행동은 매우 사고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보는 무조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만 필요하거나 어느 일방적인 한쪽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보와 배려가 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보는 무조건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회전할 때 앞뒤, 좌우 모두를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지점 또는 세 번째 지점이 기억나실 겁니다. 우회전하실 때 내가 가는 방향만 보지 마시고 좌우에서 혹시 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유턴하실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좌우 앞뒤를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로에서 위험한 행동, 첫 번째 서행이나 일시정지 없이 일단 진입하는 거, 양보는 무조건 내가 해야 돼. 회전할 때 앞뒤 좌우 모두 보지 않는 경우는 교차로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지점, 유형,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전한 통행 방법 요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한 지점, 위험한 유형, 그리고 위험한 행동 학습하셨죠? 이번에는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과 양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 정지. 어때요, 여러분? 교차로에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각 방향에서 진입해 옵니다. 이러한 교차로를 진입하는데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좌우가 보이지 않는 무신호 교차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좌우의 차량들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행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좌우가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발적인 행동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동에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교차로를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회전하려는 경우. 자, 우회전하려는 경우 어떻습니까? 크게 회전을 하면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으로 소형차나 자전거 또는 이륜차가 같이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경우도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좌회전하려는 경우.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시면 참 좋겠지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못된 운행 행위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려는 경우는 미리 좌회전 차로 또는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 꼭 내가 양보해야 하냐라고 헷갈릴 때는 노면이나 또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있다면 양보의 의무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보 표지나 일시정지가 있는 경우 이 표지에 따라서 그 행위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 방법을 다 학습하셨다면 양보에 관한 규정도 이제 학습하겠습니다. 방법과 양보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먼저 진입한 상태의 차량에게 양보하기.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데 뒤늦게 들어가는 차량이
진입한 차량을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차량에 양보하기.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들어가는 차량은 이미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역시도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해 주기. 도로교통법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 쪽에 도로 쪽에 양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즉,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마주오는 방향에 직진하는 차량 또는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는 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양보 규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으시라는 의미에서 도로교통법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누구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에 있는 차량에게 양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통행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보의 의무는 있지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 없이 통행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기 전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대비하는 그런 행동과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했던 학습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실력 점검입니다. 교차로 통행 중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바로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너무 쉽다고 포기하신 분 안 계시겠죠? 정답은 바로 3번 반대 방향 정차된 차량. 아무래도 교차로 통행할 때 반대 방향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만날 일은 뭐 0.00001%라도 있을까요? 일단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 3번을 제외한 1번과 2번, 4번은 앞서서 우리 학습한 내용, 사고 유형 또는 지점, 그리고 위험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열심히 제대로 성실히 하셨다면 우리는 무신호 교차로, 즉 신호와 지시가 없는 교차로를 사고 없이 또 상대와 갈등 없이 늘 편안한 마음으로 통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학습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3차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을 학습하셨습니다.